안녕하세요. 청사랑의 김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치매 요양보호 기술 개념 위주로 이해하고 또 암기까지 갈 수 있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셨던 마인드맵 기억나시죠? 치매 단어는 4단원이 있는데 일상생활 지원부터 자국 훈련까지 있다고 했고 일상생활 지원에서 우리가 섭취하고 배설까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2탄입니다. 2부. 일상생활 지원의 개인위생부터 몇 개가 있는지도 혹시 기억나세요? 5개. 이렇게 5개.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일상, 상자가 평상의 상이고 그렇죠? 날마다 날짜가 일이고 2가지를 합쳐서 날마다 매일매일 평상시에 하는 거 그게 몇 개였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배설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개인위생부터 나머지 것들을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개인위생 돕기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질문이 똑같죠? 치매에 있는, 치매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개인위생 돕기를 진행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개념 위주로 이해를 하시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영상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도와드리죠?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항상 들어가야 할 것들은 치매 대상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셨더라? 맞아. 인지 기능이 상실됐는데 그 인지라 함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판단과 같은 기능들을 상실했을 때 개인위생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을 좀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답을 찾아가도록 할게요. 자, 개인위생의 첫 번째는 목욕입니다. 자, 우리가 치매 대상자의 목욕을 하실 때 어떤 기본 원칙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자, 목욕을 강요하지 말고 어떡할까요? 목욕 과정을 단순화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죠. 단순화하셔라. 일단 치매 대상자들은 강요가 없어요. 강요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렇죠? 왜인지는 수업 시간 충분히 들어서 아실 거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단어는 단순이에요. 그럼 단순의 반대는 뭐예요? 복잡이죠. 복잡한 건 너무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단순이라는 개념 안에는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뭐 별거 아니네.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너무 복잡하지 않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정도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거지만 한 동작이 하나씩 끊어서 진행하는 과정을 가져가는 것도 단순의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뜨겁거나 차가운 것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계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미리 목욕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뜨겁거나 차가운 것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것은 뜨거운 거에 대해서 뜨겁다,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다칠 수도 있어, 차가워, 그러면 동상, 그쵸? 심하면 동상, 감기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떨어지다 보니까 미리 적당한 목욕물의 온도는 우리가 확인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욕실 내에서는 뭘까요? 다음 말은 욕실 안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 혼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욕실 내에, 그렇죠? 욕실 내에 어르신 혼자 머무르게 하면 안 되는구나. 왜일까요? 위험한 거, 위험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구별 능력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머무르지 않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미리 목욕에 필요한 모든 준비들은 갖춘 상태에서 목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돕는 방법이에요. 돕는 방법. 치매 어르신과 목욕을 진행하실 때 실질적으로 도학기를 진행하실 때 어르신이 해야 할 일은 어떤 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냐 이거죠. 한 가지씩 제시하셔라. 동작에 대한 해야 할 일이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씩. 우리 교과서에 그런 예시가 나오죠. 팬티 벗으십시오. 기다리셔야죠. 그렇죠?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팬티 벗고 들어가세요. 이거 2가지 동작이니까 한 가지씩만 제시하셔라라고 하는 거고. 자, 치매 어르신이 물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물을 떠서 장난을 치게 합니다. 그럼 물에 대해 왜 거부 반응을 보이는지 아시면 간단히 끝나는 일이죠.
네, 그럼 왜 물의 거부반응을 보이는 거냐? 물의 정체를 몰라요. 우린 정체를 모르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떠서 장난을 치게 한다는 것은 만져보니까, 적셔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정체를 좀 알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욕조에 적당량의 물을 받아둬야 되는데 얼만큼일까요? 그렇죠. 발목 정도 높이면 참 좋겠어요. 네. 운동실조증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실조의 단어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뇌졸중 공부하실 때 배우셨죠? 네, 실조. 내가 의지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나, 네, 운동의 움직임이 의지와 다르게 네,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렇죠? 네, 이런 거가 계시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균형을 잃어서 낙상이나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샤워보다는 욕조에서 목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다음은 개인위생의 구강위생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강위생. 네, 치약은 어떤 걸 써야 할까요?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을 써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뱉는 거야 돼. 그러니까 치약을 어른 치약을 우리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불소 때문이고요. 그거를 먹어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고 치명신의 의치는 어떻게 할까요? 네, 개인위생 파트에도 나오죠.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제거를 하셔서 잇몸에 무리가 주지 않게 합니다. 자, 편마비가 계시는 치매 어르신입니다. 그럴 때 구강위생의 가장 기본의 내용들이 있죠. 음식물이 한쪽에 모이지 않도록 신경을 씁니다. 편마비를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한쪽이 고일 거예요. 감각도 없고 끼인 느낌도 없고 우리가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 하나만 껴도 우리는 느낌을 느끼지만 마비 감각의 저하 때문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 모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는데 음식물이 모여있다면 빼주던지 삼키게 하시던지. 자, 이제 돕는 방법입니다. 양치한 물을 뱉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고 말을 건네서 뱉게 합니다. 예, 억지로 입을 벌린다든지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그다음 어르신 스스로 양치를 거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억지로 양치를 시키지 않습니다. 서랍자나 그죠? 서랍자에 꺼즈를 감아서 또는 스펀지 브러쉬 전용 닦기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아주기를 합니다. 사실 중요한 건 여기죠. 네, 양치를 거부한다고 억지로 양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닦아주는 행위로 대치하고 진행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의치는 다음 말은 어떤 걸까요? 언제 닦아주냐는 거겠죠. 네, 협조를 잘 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해서 닦아줍니다. 네, 협조를 잘 할 수 있는 시간. 원래 의치는 식사하시고 나셔서 칫솔질 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진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치매를 가지신 분들은 억지로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시고 싶으실 때 협조를 잘 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해 닦아준다는 거죠. 자, 이제 이번엔 치아가 아니라, 이제 치매인데, 못하났네요.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는 어떻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까요? 네, 식후에 물이나 차를 마시게 합니다. 네, 치아가 안 계시니까 잇몸이나 이런 주변의 음식물 찌꺼기만 제거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이나 차를 마셔서 입안을 헹궈내는 정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옷 입기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 옷은 네, 딱 여기서 끝났으니까 다음은 뭘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수업은 생각하는 수업이에요. 사실 한번 생각하고 다음에 뭘까 한번 맞춰보고 그런 나의 어떤 생각들이 저는 암기를 오래끔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금방 오시죠? 네. 치매 대상자에게 옷을 선정하실 때는 깨끗하고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들 말씀드려요. 계절에 맞는 옷이라고 해서 그럼 누가 여름에 겨울 거 줍니까? 여름에 여름 거 주고 겨울에 겨울 거 드리죠? 그 말이 아니라고 했죠. 계절에 맞는 옷은 계절에 대한 감각을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옷장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서 여름엔 딱 여름 옷만 그 안에서 선정하실 수 있게끔 겨울엔 딱 겨울 옷만 제일 안 좋은 환경에 행거라 그랬어요. 사계절 옷이 다 보이는 거.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입으시면 계절과 다르게 입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그 계절에 맞게 옷장 정리도 해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도 계절로 딱 제한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진행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혼란의 예방을 위해서 어떤 옷을 선정해야 할까요?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정합니다. 색깔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장식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이 장식이 무슨 혼란을 일으키는 거냐? 실제인 건지 옷에 붙어 있는 무늬인 건지를 현실과 가상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장식이 요란한 그쵸? 장식 있는 옷을 입혀드리면 그 장식의 무늬가 실제라고 생각해서 잡아 뜯을 수도 있고 입으로 물어 뜯을 수도 있고 꼬집을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무늬가 없는 민무늬 옷을 추천합니다. 자, 그럼 치매 대상자 옷을 입으실 때는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 해야 드려야 될까요? 네, 혼자 입도록 격려합니다. 네, 시간이 걸려도 혼자 스스로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돕는 방법을 진행할게요. 옷을 순서대로 입지 못하시면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합니다. 네, 속옷이 어디로 가게요? 맨 위로 가게요. 그래서 속옷이 맨 위에 있어서 손에 잡히는 것부터 안으로 예, 입으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옷 입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다투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요? 기다린 뒤에 옷 입기를 다시 시도하시거나 또는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네, 옷 입는 것을 도와드리면 됩니다. 자, 어르신이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세요. 옷의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세요.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옷을 입혀드립니다. 앞뒤가 뒤집어져도 그쵸? 바뀌어도 뭐 입는 데 있어서 무방한 옷. 사실 시험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했고요. 수업 시간에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런 옷을 찾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셔서는 예, 앞뒤를 뒤바꿔 입어도 그죠? 어르신이 불편해하지 않으시면 안 갈아입혀 주셔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를 시험 대비반에서 그죠? 네, 유튜브 강의에서는 쉽게 못하는 말이에요. 네, 그런 문항이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기 위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갔을 때 예, 사실 욕심이 좀 있다면 이 강의도 현장에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하시다가 많이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내가 교과서에서 배웠지? 라는 걸 좀 생각하실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라벨에 이름을 써두도록 합니다. 네, 내 옷이 아니라고 했을 때 아직 이름을 기억하거나 글자를 읽으실 수 있다면 치매가 와도 제가 글자 읽을 수 있다고 했죠. 언어보다 늦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라벨에 이름표를 써둬서 그 이름을 보고 내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게요. 자, 다음은 운동돕기입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또 이렇게 띄우죠. 네, 치명실의 운동을 도와드릴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치매 대상자의 특징부터 알고 계셔야겠지요. 네, 어쨌든 특징이 뭘까요? 인지 기능이 상실됩니다. 이제 지겹도록 해서 외우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 저는 이게 반복 학습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하면 많이 기억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판단력. 이게 치명실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그렇죠? 네, 이런 돕기가 필요한 건가?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치매 대상자와 운동을 하실 때는 네, 선행이 필요해요. 네, 뭐부터 필요할까요? 네, 친숙해진 뒤에 운동을 진행합니다. 네, 왜일까요? 네, 두려운 거죠. 치매 어르신들을 처음 만나는 분들은 치매 어르신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정체를 모르니까. 우리가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 믿을만 하면 친해진 다음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친숙해진 뒤에 운동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럼 모든 운동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네, 머리 쪽에서 시작해서 다리 쪽으로 진행합니다. 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한다는 얘기겠죠? 자, 운동량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네, 점차 늘려갑니다. 어르신의 현재 수준에 맞게 현재 상태를 파악하셔서 점차적으로 늘려갑니다. 자, 다음은 돕는 방법입니다.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을 말해주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을 네, 그쵸? 네, 어르신을 말해주려면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들을 이렇게 말해주려면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뭐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들을 말해드리면 이분들한테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걷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같은 시간대에 또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으면 알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치매 대상자의 특징은요. 뭐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그 다음 내용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치매 의신들 또한 인지가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인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통해 또는 반복 훈련을 통해 반복 동작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는 같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균형 잡기가 가능하다면 어떤 운동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선자세에서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무래도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신체 전체를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균형 잡는 게 가능하시다면 선자세에서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는 거고요. 그럼 가능하면 치매 대상자는 스스로 운동하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5번째 거예요. 안전과 사고 예방.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치매 대상자의 특징부터 알고 계셔야겠지요? 네, 그게 뭘까요? 인지기능. 자,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건데 여기 사고에서 또 안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뒤에도 나오겠지만 위험한 거와 위험하지 않은 걸 구별하는 판단력이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많이 없어지세요. 위험하지 않다는 거를 그러니까 거꾸로 위험하다는 걸 안다면 가지도 않거니와 만지지도 않거니까 피해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안 계시니까 구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위험한 거고 치매의신이 볼 때는 왜 그래? 이런 반응을 보이실 수 있는 거죠. 그걸 미리 예방하는 것이 어떻게 해드리는 거냐? 이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원칙입니다. 감각이나 기능을 손상을 고려하셔서 뒤에는 저는 많이 봐서 이렇게 오는데 감각이다 기능을 손상을 고려해서 무엇을 바꿔드려야 할까요? 환경을 개선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고나 안전은 환경을 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냥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태도도 달라지고 적응 모습도 달라지고 그 환경 개선이 사고 예방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피해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피해 가세요라고 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위험한 것들을 먼저 치워드리면 그러면 사고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환경 개선이 안전에서는 제일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 언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을 때는 안전과 사고와 관련돼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글로 쓰인 단서보다는 그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다라고 했으니까, 그쵸? 언어는 글씨잖아요. 그러니까 글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해서, 만약, 주의, 이렇게 한다든지, 그쵸? 그런 글씨를 쓰는 것에 대한 걸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시면,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끄러운 곳이다 그러면 미끄럼 주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질 것 같은 그림들을 그려서 사용하시면 그림을 보고도 해석하셔서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도록 이 또한 환경은 어떻게 하세요? 단순화. 일단 치매는 복잡 들어가면 싹 오답이에요. 무조건 단순히 들어가야 돼요. 단순의 의미가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어. 가벼워 보인다든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와서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든지 환경도 단순한 환경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복잡해요. 여기가 어딘지 못 찾아가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눈에 탁 눈에 띄어서 여기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환경이 훨씬 더 사고 예방을 줄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제 돕는 방법인데 방과 주변에 대한 것들이 어떤 환경이 제공이 됐을 때 우리가 안전한 거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냐. 자, 방의 배치는 똑같아요, 질문이. 답이 뒤에가 좀 다르니까 방의 배치는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2층보다는 1층이 좋습니다. 어쨌든 층이 하나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위험성에 그 안에 시설이 갖춰진다는 거니까 복층보다는 단층, 1층이 좋겠죠? 또 방의 배치는 어떤 게 좋을까요?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셔라. 한눈에 볼 수 있는 동선 같은 거죠. 내가 딱 서 있으면 한 바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둘러봤을 때 눈에 다 보인다. 이런 방의 배치가 어르신이 무엇을 하는지 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물건은 어떻게 할까요?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왜? 위험한 거와 위험하지 못한 걸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눈에 띄지 않는 곳이 가장 좋은 안전한 환경입니다. 자, 이어집니다. 방 안에서는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그럼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합니다. 네,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 네, 왜냐면 문 안에 잠기셨어요, 안쪽에서. 그러면 그 문의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도 쉽게 열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 자체가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문고리를 좀 교체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럼 이제 치멸시 시간을 인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낮에는 밝게, 밤에는 밝지 않게. 그래서 이게 환한 낮은 낮이구나. 이게 환한 해가 들어오면 낮이구나. 깜깜해졌네. 그럼 밤이구나. 이게 우리가 시간 인식, 지남, 때를 기억하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다음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침대 벽에 붙여요. 두꺼운 요를 깔아두세요. 그래서 침대를 벽에 붙여서 그렇죠? 네, 낙상되는 위험성을 좀 줄여드리는 거고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드려서 심지어 또 낙상이 되셨다 하더라도 신체 손상률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자,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방은 화장실과 연관돼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방을 배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밤에 화장실에 갈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또 도와드릴까요? 화장실의 전등은 밤에도 켜두는 것이 좋겠죠. 네. 또 이제 요즘 같은 집은 들어가는 센서의 작동이 돼서 딱 문을 열고 딱 발을 내딛으면 불이 탁 켜지는 뭐 그런 구조의 것들이 안에 화장실의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게 안전한 환경이겠죠. 자, 눈높이에 맞춰서 표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까요? 네,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눈높이에 맞춰서 표시를 하라는 이 눈높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눈높이 수학, 뭐 눈높이 수업 이렇게 하잖아요. 그 눈높이가 뭘까? 수준. 어르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글씨를 이해하시면 화장실 글씨로. 그죠? 그림을 이해하시면 소변 나오는 그림을 붙여둔다든지. 또는 뭐냐면 글씨 그림 다 몰라요. 그러면 화장실을 찾아가는 길에 바닥에다 띠를 붙여둔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르신이 이제 기억하실 수 있게 맞춰서 표시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번은 욕실입니다. 욕조와 샤워 장소 바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 생각나시죠? 이런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런 거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둡니다. 바닥이니까 또 욕실이니까 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것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온수기의 온도는 되도록 낮춰주시는 게 좋겠죠? 자, 치매 대상자가 놀라지 않도록 뭘 보고 놀랄까요? 어떤 상황에서 놀랄까요? 욕실에서요.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을 보고 놀랍니다. 거울 속에 비친 본인의 얼굴을 보시고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면 거울 속에 비치는 그 사람이, 그죠? 거울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지만 치매신들은 그 인식이 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보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없앨 수 있으면 제거를 하시면 좋겠고 안 되면 이렇게 덮개 같은 걸 사용하셔서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에 나의 모습이 드리워서 보여지지 않게끔. 자, 그럼 이제 부엌과 차 안에서는 어떤 사고 예방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 거냐?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먹을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였으니까. 이것도 현실과 가상에 대한 구별 능력이 좀 저하되시는 경우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는 꺼내 두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부엌 안에 두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차가 달리는 도중에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합니다. 어디 안에다가요? 차 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내가 열고 닫고 딸깍딸깍 하는 거 말고요. 차 자체에 잠금을 걸어 두셔서 문을 딸깍 열고 혹시라도 생기는 그런 위험성을 대비하자는 거죠. 자, 다 보셨습니다. 이제 보시는 거에 대해서 위에 뭐라고 쓰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 게 5개예요. 5개.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처음에 무엇을 진행할지 대략 그림을 그렸고 5개를 반복적으로 봅니다 했고 식사도끼부터 안전과 사고 예방을 볼 때 항상 기본 원칙 다음에 돕는 방법이 또 똑같이
나오죠. 예. 그래서 식사 돕기를 할 때 기본 원칙은 어떤 거였고, 돕는 방법 어떤 거였고, 배설은 개인위생도 목욕과 구강위생과 옷 입기로 나눠서 했잖아요. 그 다음 운동, 안전과 사고 예방까지. 단원의 시작은 목차고요. 수업의 마지막에 정리는 목차예요. 정신없이 내용을 열심히 훑어봤지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든 내용을 뇌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집어넣어서 정리했던 이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시험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시험 보기 직전에 공부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내가 시험장 가서 꺼냈을 때 얼마나 제자리에 정리가 잘 되어 있냐에 따라서 꺼내는 것도 쉽습니다. 선생님들 집안의 물건 사물 정리해 보셨죠? 예를 들어 싱크대 안에 내가 그릇을 하나 정리를 하더라도 머릿속에 이 싱크대 윗장은 여기는 컵이야. 오른쪽은 밥그릇이야. 그죠? 그 다음에 한쪽에 더 오른쪽은 접시야. 이렇게 나눠놨을 때 그게 내 머릿속에 잘 되어 있어야 접시가 있는데 어디를 열지?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컵이 있는데 나 지금 컵이 필요한데 어디서 열지? 위에서 첫 번째. 이렇게 해야 꺼내는 것도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걸 하게끔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이렇게 치매 요양보호 기술의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마저 5개야. 식사, 배설, 개인위생, 운동, 안전사고 예방. 이게 제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얘네들을 제자리에 집어넣을 때 또 뭐가 필요한 거냐면 맞아. 항상 기본 원칙과 돕는 방법으로 나눠서 했어. 저는 요 정도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제자리에 정리가 되어 계셔도 나머지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외우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럼 무엇을 이해하는 거였냐면 지금 여러분이 연습하신 그 과정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주세요. 내가 치매원신 식사 돕기를 할 때 나 어떻게 해드려야 됐지? 앞에 이런 내용이 있을 땐 어떻게? 배설할 때 앞에 이런 내용이 있을 땐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걸로 마무리하고 2번째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같이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최고의 암기는 이해를 하는 암기입니다. 그죠? 최고의 암기는 뭐라고요? 이해를 하는 암기입니다. 자, 힘들고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겠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내 머릿속에 제자리에 항상 잘 정리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영상을 찍을 때도 매번 항상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 마무리 인사를 들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가장 최고의 저의 구독자이십니다. 마지막 인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항상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수업의 개념 정리의 영상을 잘 준비해서 3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